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송교아입니다. 저번 시간에 우리 법무법인 발일정에 이 불경기에 자주 오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 개인 회생, 파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죠. 자, 오늘은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김용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법인 파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. 법인 파산 왜 해야 될까? 이런 생각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. 변호사는 법인 파산할 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요? 이에 대한 궁금증 오늘 해결해 드릴게요. 법인 파산을 왜 해야 하는지 사실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 맨 처음에 이제 법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네. 아니 파산하는데 네. 뭘 이렇게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렇죠. 상담을 해야 돼 이런 그렇죠.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. 법인 파산할 때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까? 네.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. 그렇죠. 어떤 일을 하세요? 그러니까 보통은 법인 파산하는데 그냥 놓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. 그냥 가 날아가 그렇죠. 날아가. 그냥 뭐 놓고 그냥 뭐 그럼 누군가 해결하겠지. 뭐 이런 생각인데 그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.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이 있고 거기에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? 아, 네. 그리고 그 주주들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은 그 채권자들도 있고 이해관계가 은근히 복잡해요. 복잡한데 그걸 만약에 그걸 방치시켜 놓으면 어떻게 보면 법인이라는 것은 이게 사람 같지가 않고 사람 같지가 않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대표자가 계속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인들이 이 법인이 파산 절차를 안 놓고 파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냥 방치시켜 놓으면 네.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요.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법률 행위를 계속 진행되거든요. 어머. 예. 그리고 그 대표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망한 회사의 대표자로서 네.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. 그 법인 등기부등본 떼보면. 그러니까 이분도 다른 사업을 못해요. 그럼 계속 문제가 생기겠네요. 계속 문제가 생기죠. 그 법인 때문에 계속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신용 문제도 생기고 계속 추심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인은 꼭 파산을 해야 되긴 해야 돼요. 그리고 법인 파산할 때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냐 네. 이것도 조금 궁금할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법인 파산할 때는 파산 관제인이라는 사람이 또 따로 있어요. 오. 법인 파산 관제인은 우리가 통상 하는 말로 빚잔치 해주는 사람이거든요. 빚잔치가 뭐예요? 그러니까 이 회사 파산할 때 이 회사의 재산을 다 걷어들여요. 근데 망한 회사의 재산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하잖아요. 없겠죠. 없을 것 같잖아요. 네. 근데 보통은 망한 회사라도 그 보통 공장, 땅, 공장 있는 회사는 좀 부자인 회사고요. 네. 대부분은 공장, 땅을 다 임대를 써요. 그렇죠. 예, 임대를 쓰면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 매출 채권. 그러니까 매출을 발생시켰는데 돈을 회수 못한 거. 네. 뭐 이런 거라든지 뭐 현금 같은 건 전혀 없고요. 예. 거의 보면은 매출 채권이라든지 뭐 자동차, 뭐 공장 기계, 뭐 이 정도 조금 있거든요. 네. 이 정도 것을 그 파산 관제인이 매각을 시켜요. 매각을 시키면 조금 돈이 들을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 들어오는 돈으로 우선 근로자 임금 주고, 그 다음에 그 세금 내고, 그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한테 이렇게 배분해 주거든요. 그러니까 실상 한 회사 파산하면 세금하고 근로자 임금 가져가면 네.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. 그렇겠죠. 예, 예. 그래서 거래처들은 거의 못 받는 거죠. 근데 파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네. 대표님들이 가장 뭘 걱정하시냐면 파산할 때 중요한 거. 예, 이 법인은 어차피 망한 거지만 자기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자기가 뭔 생각하냐면 내가 그 연대보증을 했는데 내 돈. 그렇죠. 그 연대보증 채무. 연대보증 채무. 연대보증 채무는 나는 어떻게 되나? 그렇죠. 내 신용은 어떻게 되냐? 이런 문제도 있고요. 그다음에 채권자들 독촉. 독촉. 예. 그다음에 그 거래처. 거래처도 오랫동안 2, 3년 동안 거래했던 사람들이니까 네. 저 사람들이 좀 불쌍할 거 아니에요. 그럼요. 망하긴 망했지만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. 그러면 거기서도 좀 경험 있고 노하우가 있는 사람 변호사들은 잘 앞에 자문을 잘해줘가지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. 대표적으로 회사 같은 경우는 보증서를 많이 끊거든요. 보증서. 예, 뭐 선급금 이행 보증증권, 계약 이행 보증증권, 뭐 하자 보증증권 이런 걸 많이 끊어요. 네.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보증 사고가 터지면 보험회사가 보증한 거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그 돈을
그 거래처에 줘야 돼요. 주고 그 돈을 이 파산한 회사한테 추심을 하거든요. 그렇죠. 예, 구상이 들어오는데 그 조금 경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가급적 보증 사고를 안 터지게끔 해줘야 돼요. 그걸 안 터지게 하는 게 중요해요. 예, 그러니까 무턱대고 파산 확 밀어넣으면 네. 보증 사고가 바로 터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파산 절차를 탁 밀어넣기 전에 최소한 보증 사고가 안 터지게끔 해줘야 중요하거든요. 심지어 그 보증보험회사한테 대표님들 같은 연대 보증하는 경우도 많아요. 네. 그러니까 보험 사고가 터지면 그 빚이 결국에는 회사 빚이지만 자기 개인한테 오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안전장치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 임금 문제, 네. 세금 문제 이걸 정리를 좀 잘 해놔야 돼요. 근로자들 임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잘 안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그럼요. 세금 같은 경우도 원래는 회사가 세금을 다 부담해야 돼요, 원칙은. 근데 과점주들 같은 경우는 2차 납세 의무가 있어서 네. 회사가 세금을 납부 못하면 그 과점주들한테 그 세금이 또 넘어오는 그런 게 또 있거든요. 세금이 또 넘어온다. 예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사전에 정리를 해놓고 들어가면 파산 신청은 제일 좋고요. 그걸 완벽하게 정리를 못 하더라도 네. 최소한의 피해가 없게끔 정리를 하면서 그렇죠. 파산 절차로 들어가는 게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, 파산은. 예. 아니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네. 신경 써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. 맞습니다. 파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도 예.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파산을 이렇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마무리하면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망하면서도 그렇죠. 이렇게 매너 있게 깔끔하게 맞습니다. 정리를 하면 나중에 다시 사업을 하고 재개할 때도 도움이 분명 되겠죠. 아, 그럼요. 예.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좀 있나요? 아니 그 서양 같은 경우는요. 네. 그 파산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. 원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. 이 파산 제도가 되게 발달돼 있어요. 어머.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파산을 한 7번인가 9번 했다는 거 아니에요. 와. 예.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완전 끝내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부채를 정리시켜주고 새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. 대표적으로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 그런 분들도 파산을 9번 했으니까 지금 저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파산을 9번 했다는 건 결국에는 이 사람이 실패를 9번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9번을 경험했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기업 경험을.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경험으로 이 정도까지 쌓아온 실력 있는 경영인들을 네. 도태시키지 말고 새로운 재기 기회를 주는 게 이게 회생 파산 제도고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. 우와. 예. 그래서 어떤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죄인같이 이렇게 맞아요. 우리 사무실에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렇죠. 예, 죄인처럼 대부분. 아, 제가 예, 제가 막 그러니까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하면서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 대표님 같이 이렇게 경험이 많으시고 이 뭐 장인 같은 분들이 맞아요. 다시 재기를 해야 또 이 사회가 더 경제적으로 발전한다. 맞아요. 그리고 창업을 해서 그 정도까지 바늘에 올라오는 건 되게 힘든 일이에요. 대단한 거예요. 저도 지금 로펌을 경영하고 있지만 네.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년 동안 경영해서 그 정도 올려온 사람이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내공이 있는 분들. 그럼요. 이런 분들은 살려주셔가지고 다시 재기하게끔 만들어줘야 네. 국가가 발전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도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. 와, 예. 멋진 말인 것 같아요. 네. 사실 오늘 촬영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. 파산? 너무 부정적인 단어인 거예요. 되게 무섭잖아요. 너무 그리고- 두렵고. 그리고 왠지 사람이 불량해 보이잖아요. 맞아요. 되게 상당히 불량해 보이는데 네. 그렇지 않습니다. 오늘 촬영을 계기로 파산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새롭게 생각을 네.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법인 파산. 이제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작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또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할 텐데요. 변호사님, 만약에 이 유튜브 시청하다가 상담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직접 또 상담해주시나요? 아유, 그럼요. 저는 엄청 성실히 답변하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변호사님께서 또 직접 상담해 주신다고 하니까요.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답변 달아주시고요. 저희가 또 자막으로 전화번호까지 나가고 있거든요. 연락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편에서 여러분 다시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